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송이에요. 안녕. 여러분, 오늘 이렇게 1층에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냐면요, 제가 오늘 사실 아무 일정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계속 빈둥빈둥 대다가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또 혼자 먹으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밥 먹는 느낌으로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먹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 Q&A 영상을 찍으려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2달, 3달쯤 됐을 때? 거의 한 4년 전쯤에 20만 구독자 기념으로 Q&A 영상을 찍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 강아지가 지금 물을 먹고 있어가지고 이 소리 살짝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1층에 있으니까 강아지들이랑 같이 있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질문에 답변도 하면서 그리고 간단하게 밥도 먹으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를 먹을 거냐면은, 배달 음식 시킬 수도 있었는데 너무 약간 막 거창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진짜 간단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비빔면을, 제가 진짜 비빔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TMI이긴 한데 제가 한 3년 전쯤에 맨날 비빔면에 차돌박이만 먹다가 변비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가서 아주 고생한 기억이 있어요. 그 뒤로는 아주 특별할 때만 먹는 음식이 됐는데, 요즘 또 이제 또 변비 걱정 이런 거 없고 아주 또 이제 깔끔하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 TMI였나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요리는 비빔면과 차돌박이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빨리 요리 아니고요, 조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재료는 일단 가장 중요한 비빔면이랑, 그리고 아주 좋은 한우 차돌박이를 또 제가 시켰어요. 그리고 파채, 이것도 파채랑 먹으면 겁나 맛있거든요. 아주 오늘 별표 3개짜리 캡사이신, 이제 비빔면이 그냥 먹으면은 밍밍해요. 그래서 캡사이신을 넣어서 먹을 거고, 화절이 때문에 참소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완성! 잘 먹겠습니다. 저도 뭔가 먹방 유튜버처럼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먹고 싶은데 나는 그게 없네. 좀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으면서 제가 이걸 이렇게 들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라면을 한 개를 다 못 먹어요. 입이 진짜 짧아서. 근데 유일하게 비빔면은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서 한 개 다 먹을 수 있어요. 고기랑 먹을 때는 솔직히 비빔면도 살짝 느끼해질 수가 있어서 캡사이신을 진짜 많이 넣으면 엄청 안 느끼하고 진짜 맛있어요. 먹으면서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 스토리로 받았던 이제 Q&A 질문들 몇 가지를 좀 추려봤어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일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관련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다이어트 팁이라고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저는 이제 거의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필라테스를 잠깐 했었는데 확실히 진짜 도움이 되긴 한데, 진짜 저는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가지고 꾸준히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제가 움직이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밥을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제가 작년만 해도 거의 52 정도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47에서 48, 좀 먹는 날은 49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거의 밥을 하루에 많으면 2끼, 보통 1끼에서 2끼 정도밖에 안 먹는데, 밥도 제가 또 양이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공기도 안 먹어요. 저는 배가 정말 극도로 고플 때까지 참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히려 저는 먹으면 약간 식욕이 트여가지고 계속 뭔가 음식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진짜 늦게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참을 수 있을 만큼 참고 그렇게 한 끼를 먹고 있습니다. 진짜 배고플 때는 뭐 음료라든지 간식, 뭐 사탕 이런 걸로 거의 때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이어트를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저는 평생을 마르게 살았다가 제가 23살까지는 39kg, 40kg 이렇게 살다가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50kg를 넘었는데 가끔 이제 사진 찍으면은 제가 약간 이쪽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얼굴 사진을 찍어도 되게 뭔가 좀 실제보다 좀 부해 보이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뭔가 그냥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냥 자기 만족 진짜로 솔직히 다른 분들이 너무 말랐어요 왜 이렇게 다이어트 하세요 막 이런 잔소리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건 진짜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제가 먹는 보조제 뭐 건강 보조식품 이런 것들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일단은 제가 보조제를 뭐 많이 챙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또 약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건강 신경 쓰고 이러는 편이 아니라서 딱 3가지 챙겨 먹고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피토틱스 옐로우라는 유산균 제품인데요. 제품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먹어봤는데 굉장히 좋아가지고 꾸준히 지금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 이제 또 주성분을 보면은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연이랑 유산균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인 게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잘 먹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검색해보니까 네이버 그 푸드윈도의 포음원 카테고리에서 또 1위를 계속 하고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되게 착해가지고 이제 유산균 제품 같은 거는 뭐 하루 이틀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꾸준히 먹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적인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점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얘가 또 이제 보장균 수가 30억이고 이런 건강 보조 기능 제품을 만들 때 R&D가 제품을 설계를 하는데 이 피토틱스는 R&D랑 약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연질 유래균으로 이미 엄청나게 유명한 제품이라서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30캡슐이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아침에 저는 먹어주고 있어요. 이게 스킨 비오? 이 제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멀티비타민인데 왜 먹냐? 이게 이제 피부에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먹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또 이제 피부 관리는 진짜로 나이가 먹을수록 열심히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고 있는 건데 얘는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다가 찾은 제품이에요. 여기 적혀있는 이 비타민 B5가 여기 보시면은 판토텐산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이제 뭐 피지를 조절해줘서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피부도 드라마틱하게 보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영양제 이런 거는 차이가 확확 드러나진 않잖아요. 근데 꾸준히 먹다 보니까 막 트러블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 것도 좀 적은 것 같고 예전에는 건성인 줄 알았는데 뭔가 시간이 지나니까 살짝 이제 수부지 복합성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마나 코 쪽에 유분기가 자주 올라와서 이거를 먹고 나니까 확실히 좀 유분기도 주는 것 같고 뭔가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 그런 게 있었고 뭐 피부 영양제 진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얘가 식물성이라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가장 유명한 제품으로 한번 사봤어요. 저는 먹어보고 꾸준히 좋아지면 다른 것들도 먹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너스 핑크라고 제가 먹고 있는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인데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는 이것저것 다 먹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한테 선물을 받아서 먹었는데 의외로 효과가 좀 괜찮더라고, 먹었던 제품 중에. 그래서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주성분이 비타민 C랑 E 그리고 알로에 전입, 녹차 카테킨 이 성분들인데 녹차 카테킨 고성분이 되게 화장실을 잘 가게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먹고 있었거든요. 단점이 얘가 조금 많이 비싸긴 한데 저는 먹었던 것 중엔 그래도 얘가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계속 먹고 있어요. 이제 맨날 먹고 있는 건 아니고 뭔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싶을 때 뭔가 살이 좀 올라왔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 딱 이럴 때만 먹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피토틱스 옐로우 이 브랜드 측에서 우리 송충이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또 열어주셨어요. 송충이 여러분들 중에는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피토틱스 옐로우 제품에 이제 한국 여성의 질에서 유래한 특허 균주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막 여성분들이라면 약간 그런 고민들 하나씩 다 있잖아요. 막 밑에 신경 쓰이고 좀 약간 뭐 말 안 해도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에 되게 좋다고 하니까 이제 송충이 여러분들도 꼭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이 피토틱스 옐로우 유산균을 드셔보시고 싶은 이유랑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당첨자를 나중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친구 관련한 질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답변을 할까 말까 진짜 엄청 망설였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뭔가 사람 일이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답변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뭐 굳이 숨길 이유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남자친구는 지금 저는 현재는 있는 상태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조용히 그냥 연애만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는 안 하고 그럴 계획이에요. 지금 만난 지는 한 몇 달 됐는데 혹시나 만약에 영상을 찍을 일이 있다면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라방 때도 그렇고 뭐 인스타 DM, Q&A 뭐 엄청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는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시술.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시술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저도 진짜 여러 가지 시술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은근히 막 겁나 유명한 피부과 시술들 있잖아요. 뭐 울세라라든지 뭐가 있지? 뭐 아무튼 그런 것들. 피부에 관련된 시술은 제가 많이는 안 받는 편이고요. 피부는 그냥 뭐 재생관리 요 정도로만 그냥. 제가 진짜 좋았던 시술 중에 하나가 예전에 관리의 날 브이로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혈관 레이저거든요. 제가 얼굴에 약간 중간중간 이렇게 혈관들이 늘어져가지고 붉긋붉긋하게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혈관 레이저를 받았는데 그 붉었던 부분들이 하루 정도 이렇게 살짝 붓더니 바로 깔끔하게 진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진짜 피부가 좀 붉긋붉긋하신 분들이 있으면 진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시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윤곽주사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솔직히 그런 거는 효과를 많이 못 봤고, 공통된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았던 병원에서 티슬림이라는 그런 시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팔뚝에 그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거를 맞았는데 그거를 이제 한 3주 정도 꾸준히 맞으니까 확실히 약간 이 팔뚝살은 잘 안 빠지잖아요? 근데 이쪽이 좀 슬림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굴에도 맞았는데 저는 얼굴보다는 뭔가 팔뚝 쪽에 효과를 조금 많이 봤던 그런 시술이고, 그 외에도 제가 은근히 수술은 많이 했는데 또 시술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아서 필러 중에서는 입술 필러는 뭐 맞으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 다만 단점이 약간 아래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가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입술 필러 같은 거는 나중에 또 리터치나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필러 시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했던 것 중에 최악의 시술은 제가 이건 시술보다는 약간 수술 느낌인데 얼굴에 지방을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은 저는 진짜로 비추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방은 녹일 수도 없대요. 그래서 지방 맞을 바에는 필러가 더 낫더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제가 들었던 걸로는. 그래서 지방은 맞지 말고 맞을 거면 차라리 필러를 맞고 나중에 녹일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이마도 겁나 넓은데 이마에 지방을 맞았어가지고 완전 그 약간 박치기 공룡처럼 됐었던 적이 있어요. 최고 존못 시절을 달리던 그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래서 제가 비추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는 뭐 딱히 겁나 크게 효과를 봤다거나 엄청나게 뭐 부작용을 겪었다거나 이랬던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추후에 이제 시술 같은 거는 제가 또 받으면서 좋은 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이제 브이로그나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최애 연예인 알려주세요. 남자, 여자 다. 일단은 원래 제가 항상 언급해왔던 제 최애 연예인 남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지훈, 유준열 님도 좋아하고요. 저는 약간 좀 눈이 섹시하게 생긴 남자분들을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이도현 배우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연예인은 항상 꾸준히 언급했던 아이유. 저는 약간 이목구비가 겁나 큼직큼직한 것보다 오목조목 생기신 분들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는 김태리님, 한효주님. 요즘에 오마이걸 아린 씨도 엄청 예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연예인분들 이 정도. 다음 질문은 햄채면.
햄체 반 정도? 근데 햄체 1을 또 못해요. 햄체 4분의 3 정도? 꼭 그렇게 마지막 한 3입 정도 남기더라고요.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는 조금 해가지고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햄체 4분의 3 정도. 이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일인가? 그리고 다음 질문이 타투 또 하실 생각이 있는지.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타투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무섭기도 하고 집에서 겁나 이제 혼나니까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나이 이제 29살이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하고서는 시작했는데 약간 이거 진짜 살짝 중독인 것 같아요. 여기도 또 하면 예쁠 것 같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뭔가 또 하고 싶은 거? 저는 뭐 의미를 겁나 거창하게 매기고 한다기보단 그냥 제가 예쁘고 귀여운 거 있으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도 내 몸에 남기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할 생각입니다. 사실 막 그래요. 막 주변에서 나이 들어서 후회할 것 같지 않냐고. 저는 뭔가 살아보니까 그때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흑역사가 되더라도 약간 그런 것도 조금 추억이라고 생각해서 나이 들어서 내가 할머니 돼서 여기 타투 있더라도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그때 이제 나이 들어서도 약간 뭔가 그 시절 생각도 나고 좋지 않을까요? 절대 타투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엄마가 막 할머니 돼서 너 타투 그거 어떡할래 이러는데 엄마 할머니 돼서 이름 하늘음성인 게 더 이상해. 내가 난 나중에 할머니에서도 핑크색 할머니로 살 거라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나중에 추후에라도 더 예쁘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는 뭐 계속 할 의향은 있습니다. 타투 보여달라는 질문 진짜 많았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영상에서 제대로 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그거는 뺐습니다. 다음 질문은 언니 리즈 시절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요건데 저는 항상 시술과 수술을 끊임없이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얼굴은 지금이 가장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 뭔가 그래도 사진을 봤을 때 내가 예뻤던 적 한 4년 전쯤? 2017년? 6년? 그쯤 한창 이제 쇼핑몰에서 피팅 모델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가 뭔가 남겼던 사진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 되게 어려 보이고 예쁜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와, 나 진짜 이때 어리고 예뻤다 맨날 이러는데 근데 막상 그때 또 실물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 인생에서 리즈 시절을 꼽으라고 하면은 20살? 사람들이 가장 나에게 관심이 많던 시절? 솔직히 그 살면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관심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특별한 경험을 했던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그 방송 처음 나왔을 때. 다음 질문은 좋아하는 이성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요건데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약간 좀 뚝딱거리는 편이에요. 평소에 제가 남자친구들이랑 더 약간 편하게 대화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막 눈도 잘 못 쳐다보고 말도 잘 못 걸고 근데 오히려 약간 편하고 아무 감정이 없으면은 진짜 막 들이댔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좋아하면은 오히려 다 더 못하겠는 원래 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건 정말 저의 자랑이 아니라 제가 살짝 도끼병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보통 이성에게 관심이 있으면 이성이 먼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닌가? 이게 또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연락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다음 질문은 자존감 높이는 법. 이거는 제가 정말 매번 질문 받을 때마다 꾸준히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냥 뭔가 성격이 이제 겉으로 보기엔 되게 쾌활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도 조금 높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예전에는 진짜 소심하고 자존감도 겁나 낮고 막 이랬는데 진짜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그게 친구가 됐던 이성이 됐던 간에 뭔가 나를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중에 한 명이 저를 진짜 엄청 그냥 완전 사랑해주는 옛날 얘기 이렇게 해도 되나? 아무튼 뭐 그런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자존감이 겁나 높아졌어요. 만약에 주변에 나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뭔가 남자친구가 항상 뭔가 내 탓을 하고 나에 대해서 막 약간 부정적인 말들을 한다면은 저는 잘라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요.
근데 굳이 자존감 높여야지 막 이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자연스럽게 높아질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약간 아주 심오한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의 목표와 가치관. 저한테 진짜 이런 질문을 하면 너무 곤란합니다. 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거든요, 사실은. 흘러가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면서 살자. 보통 제가 ISFP인데 이거 약간 MBTI 들먹이면 좀 그렇지만 ISFP 중에 이런 사람들 은근 많더라고요. 뭔가 목표를 세워놓으면은 겁나 답답함을 느껴서 흘러가는 대로. 안 좋은 일이 닥치면 그건 그때 생각하자. 약간 이런 거라서 저는 그냥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나중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겁나 잘 살라고 지금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참고 살지 않겠어.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이게 얘기하면서 먹는 게 진짜 힘드네요. 이게 뭔가 먹으면서 괜히 우물우물하면서 말했다가 또 막 약간 비위에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집에서 수다도 떨면서 혼자 밥 먹기 싫었는데 재밌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